가지고 있는 최하정입니다. 제가 맡은 반이 지금 3반인데요. 3반이 다 목표 등급이 옆에다 이렇게 조그맣게 좀 써놨거든요. 목표라는 것이 중간고사 최종 목표, 1등급 목표, 2등급 목표 이렇게 반마다 좀 확연하게 차이가 좀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레벨이 다르고 수학은 수준별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옆에 이렇게 목표 등급 적어놓으신 거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약간 자랑을 하고 싶은 것이 반들이 학습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좀 강력하게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이제 다 열려있는 반인데 아이들이 너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반 모두 너무 추천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시간도 다 최종 시간표에도 적혀져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여기 이제 내신에 어떤 문제 나오는지, 우리 학교 어떻게 내신 출제되는지 이제 궁금해서 오셨는데, 이제 그 설명을 좀 드려보면 딱 요 세 종류거든요. 그래서 딱 요 설명회에서 3가지만 알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고1 수학이 잘 받으려면 뭘 준비해야 되는지. 두 번째, 창문여고를 위해서는 그러면 뭘 좀 준비하면 좋은지. 세 번째, 그러면 제 수업을 왜 들어야 되는지, 최하정 수업 왜 들어야 되는지, 뭘 준비해야 되는지는 이 딱 3가지 틀 안에서 출제가 됩니다. 첫 번째가 시중 문제집 유형 분석. 잘 아시다시피 쌤, RPM, 마플 이런 것이고요. 조금 수준을 높이면 블랙라벨, 일품 이런 것들이 그냥 다 조기에 들어가요. 네, 두 번째는 교과서 변형인데, 여기서 조금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중학교 교과서랑은 달라요. 학교마다 고등학교 교과서 출판사가 다른데, 출판사가 다르다는 것은 이제 출제 기준이나 뭔가 컨셉이 다르다는 거거든요. 아무리 잘하는 친구들도 이 교과서 문항에서 뭐 탐구 융합, 이제 뭐 창의력 문제 이런 부분들을 풀어봐라 그러면 교과서마다 그 컨셉에 맞춰진 그 좀 다른 문항들을 풀려봤을 때 한눈에 안 보이는 문제들도 꽤나 교과서에 많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초점을 맞춰서 좀 시험 대비를 하지 않으면 안 풀리는 문제도 있더라. 여기는 단순히 교과서만 들어가 있지 않고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교사용 지도서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중학교와는 달리 좀 챙겨주셔야 하는 부분이 교과서 변형까지. 그리고 세 번째는 모의고사 변형. 요거는 뭐 이제 모의고사 기출문제 많이 출제된다 말씀들 이제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이제 가장 유명한 문제집이 뭐 시중에 자이스토리, 교과서, 모의고사 여기까지 3가지인데, 저는요 조금 학교의 시험 출제 난이도를 분석한다는 거에 좀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학교 난이도라는 게 사실 그날 그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리고 매해 다르거든요. 정말 사소하게는 그 출제하는 선생님의 그날 기분에 따라서도 난이도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쉬운 학교다, 난이도가 어려운 학교다, 이게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 3가지 계류 안에서 우리 학교가 어떤 기조로 좀 중점을 맞춰서 어떻게 출제하는지를 분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러면 이제 창문여고는 이 3가지 중에서 뭐에 조금 더 중점을 둬야 하는지 그곳에 조금 더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3가지를 전부 다 좀 고등학교에서는 준비를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 수업 중에 요 한 가지만 가지고 수업을 한다, 문제집 하나만 시중에서 사다가 수업을 한다, 그러면 3가지를 다 담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 수업에는 다 이제 자체 제작 교재를 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로 지금 다 제가 만든 교재를 사용하고 있고, 이 안에도 이제 3가지 재료가 다 들어가 있는데, 이제 개학을 하고 나면 무조건 개학 후에 들어오는 새 친구들도 3번의 반복 학습을 최소한 하고 나서 시험을 보게 돼요. 지금부터 하는 친구들은 더 많이 반복 학습을 하고선 시험을 보게 되겠지만, 무조건 매 시험마다 3번은 반복하고 시험을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3단계로 교재가 준비가 되어 있고, 일단 마지막엔 이제 학교별로 맞춰서 좀 학교에 중점적으로 교재가 다 달라지거든요. 수학은 학교별로 반이 배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마지막 교재에서 가장 적중률이 좀 높습니다. 적중되는 문항은 다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창문여고도 뒤에 깨알같이 이제 QR을 좀 박아놨거든요. 그래서 시간 되시면 QR을 조금 입력해서 들어가 보시면, 네, 그동안 창문여고에서 적중된 문항들을 나중에 한번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 문제들이 다 여기서 적중된 문항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단계로 진행이 되고 나면 이제 이 교재들에 이제 어떻게 아까 그 3가지 재료가 분석이 돼서
해서 출제가 되는가, 그것이 또 제 이제 치트키거든요. 거기에 가장 어려운 게 사실 학교마다 기출 문제가 다 다르지, 요 재료는 똑같아요. 재료는 똑같고 기출 분석하는 게 다 다른데, 그럼 기출을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 기출을 분석하는 자료고, 지금 보시면 이게 학교마다 자료가 마련이 되어 있고 22년도, 뭐 23년도, 24년도 작년을 거쳐왔으니까 25년도까지 지금은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 3개년 정도의 이제 매 시험마다의 유형을 다 세분화 시켜놨어요. 그래서 시험마다 어떤 유형에서 세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지, 지금 보시면 연속적으로 색칠된 부분은 그냥 3개년 매년 출제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아이들이 학습하고 있는 방학 교재에서부터 이건 위에 상위반이든 하위반이든 무조건 맞출 수 있게끔, 이 유형이 어렵다고 해서 뭐 나중으로 미뤄두는 것이 아니라 이건 무조건 지금부터 연습해서 맞출 수 있게끔 학교마다 좀 실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은 킬러거든요. 이 해에 출제된 킬러 문항인데, 이 표를 또 이제 잘 이제 입력해서 한번 관찰을 하면 전해에 나왔던 킬러는 또 다음에 그 유형에서 나오지 않아요.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요 기출 분석표로 이용해서, 이 학교는 요번 연도에 요 단원의 요번 유형에 요 중점적으로 공부하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해서 그냥 친구들한테 무조건 열심히 해 라고만 말하진 않습니다. 너는 이번 시험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맞춰서 이 점수까지는 맞추도록 해보자라고 딱 특정 목표를 좀 정해두고 있을 수 있는 자료가 좀 저는 얘를 기반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좀 가장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뭐 성적이 낮은 친구들도 아닌데. 첫 번째는, 그리고 객관식과 서술형에 차이가 없어요. 서답형 문제에 배점 차이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게, 객관식까지밖에 못 풀어서 서답형을 뭐 7문제 정도 놓치면 되게 많이 감점이 될 거라고 속상해 하는데, 결국 객관식 7문제 못 푼 거나 서답형 7문제 못 푼 거나 비슷하더라. 그래서 또 주의해야 될 점이, 서답형이라고 해서 서술형이라고 생각하니까 되게 꼼꼼하게 유난히 풀어요. 근데 객관식 풀듯이 평소에도 객관식 풀 때 주관식이라고 생각하고서는 꼼꼼하게 푸는 연습이 되어 있으면, 사실 이 시험은 객관식과 서답형을 구분해서 풀지 않고 그냥 골고루 잘 정확히만 풀어내면, 시간 배분만 잘하면 전부 다 풀 수 있는 이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관건인 거죠. 시간이 관건. 그래서 또 세 번째 특징이, 이 학교가 조금 이제 괴롭히는 부분이 다 시간인데, 이 서답형에 보통 모의고사 출제를 하지 않아요. 모의고사 문제를. 근데 서답형 마지막 문제를 모의고사 문제로 출제를 해서 거의 다 그 친구들이 이 커트라인이 이렇게 낮아진 이유가, 보통 85점대면은 이제 어려운 학교, 시험이 조금 그래도 좀 어렵다라는 문제들이 나오는 학교에서 1등급 커트라인이 이렇게 4개까지 틀려서 85점대가 형성이 되는데, 그렇게 어려운 학교는 아니거든요. 문제들이 준 킬러까지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킬러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데 이렇게 등급 컷이 형성이 돼요. 왜 때문이냐? 이제 서답형 마지막 문제에도 모의고사 문항이 출제가 된다. 그러면 이걸 주관식 답으로 정확하게 34, 37, 1 이걸 맞춰야 되는데 여기까지 못 가는 친구들이 대부분이다. 1등도. 그래서 무조건 마지막은 틀리고 들어가는 친구들이 많다. 다 맞췄는데 하나 차이 난다거나, 뺄셈을 잘못했다거나. 그래서 마지막 문제는 뭐 한 번 시험 보고 나고 뭐 경험이 쌓이면 2학년 친구들은 그냥 못 푼다고 생각하고서는 시험을 보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특징입니다. 특징이고, 자, 교과서 문제보다도 모의고사랑 시중 문제집을 가지고서는 출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문항을 학교 수업 시간 내에도 잘 풀어주지 않아서 되게 또 신기한 게, 친구들한테 좀 힌트를 얻어내고 싶어서 교과서를 좀 가져와봐 하면 교과서가 깨끗해요. 그러니까 학교 수업에 대한 충성도가 좀 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교 시험에서 수업 시간 중에 시험에 대한 힌트를 전혀 주지 않고 부교재를 준다는, 뭐 부교재에 대한 특징도 없기 때문에 전혀 시험에 뭐가 나온다라는 특징적인 부분이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유형 문제집 풀고 모의고사에서 몇 개 나오고, 우리 학교는 킬러까지 안 나오니까 너희들이 조금 알아서 공부하면 볼 수 있는 시험이야, 이게 전부지 힌트를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정말 좀 알아서 공부해야 돼. 그런 이제 학교가 이제 아이들이 좀 불만인 거죠. 그래서 수업을 잘 듣지 않는다. 충성도가 좀 낮다. 이 말말말 이거 1학년을 지내온 예비고일 학생들이
물어봤어요. 어머님들 만날 준비를 하면서 2학년 친구들한테 어때? 물어봤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해준 것들인데 첫 번째 가장 많이 나온 게 이런 부분. 제가 수업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어서요. 이런 부분. 네, 두 번째는 수행평가 점수 그냥 준다. 뭐 이것도 친구들이 수업을 일단 제대로 많이 듣지 않으니까 수행평가도 뭐 수업을 들어야지만 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내지는 않겠죠.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 수행평가가 이제 수업 시간 내에 해결이 가능할 수 있도록 좀 수업 내에서 이제 시간을 밖에서 할애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들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수업 내에 그냥 어느 정도 수업에 대한 뭐 그 기본 난이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도라면 다 수행평가 점수를 그냥 주는 편입니다. 여기서 이 등급 커트라인이 나뉘지는 않아요. 다행히도. 세 번째는 좀 시작일이 늦어요. 중간고사도 그렇고 기말고사도 그렇고 이제 학교 전체 시험을 보면 대부분 시험 기간 시작하는 기간이 똑같은데 시작일이 좀 늦어요. 그래서 창문여고가 시험이 좀 늦은 편이라 끝나는 날도 늦겠죠. 그래서 다른 학교들이 좀 다 끝나 있는 시기에 이 친구들은 개강할 때 꼭 한 번씩 수업을 놓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개강하자마자 본인들은 이제 놀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바로 이제 정규 수업에 합류해야 되는 뭐 그런 우리는 왜 학교 시험이 맨날 늦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시험 시작일이 조금 늦은 편이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문제가 많다. 문항수가 많다. 그리고 이제 알아서 준비해야 된다. 알아서 재료가 없다. 학교에서 주는 힌트가 없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준비했을 때 제가 예비고일 친구들한테도 이제 궁금한 거죠. 예비고2 친구들한테 이제 학교에 대한 힌트를 얻었으니까 예비고일 친구들한테 뭐가 지금 제일 고민이 되는지 이제 한번 물어봤어요. 네, 그래서 궁금하니까 고민되는 부분을 좀 해결해주고 싶거든요. 물어봤더니 이제 급식이 맛있었으면 좋겠다.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지만 뭐 두 번째는 담임선생님이 좋았으면 좋겠다. 담임선생님이 좋았으면 좋겠다. 조금 생각이 있는 이렇게 친구들 담임선생님. 근데 제 표정이 안 좋아. 내가 원하는 대답은 그게 아니거든. 그래서 질문을 좀 바꿔봤어요. 질문 좀 바꿔서 그럼 무슨 과목이 제일 고민이 되느냐 갔을 때 제일 고민이 되는 과목이 뭐냐? 그래도 이제 질문에 이제 통했어요. 수학이 제일 고민이 된다. 원하는 답을 얻었는데 이제 그럼 뭐 때문에 수학이 가장 고민이 되는가 하면은 중등 개념이 비어 있어서 내가 중학교 때 공부를 좀 안 했거든. 안 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게 고민이 된다. 그래서 정말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어머님들께 고등학교 수학의 공백은 무조건 피해 주셔야 돼요. 왜냐? 고등학교 수학은 시험 범위 자체가 두세 배 차이가 나죠. 그리고 개념 문제가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개념을 배우고 나면 그 개념에서 출제될 수 있는 모든 재료의 문항들이 다 시험에 출제가 되거든요. 완전히 이건 다른 문제인 거예요. 네, 다른 문제. 그래서 중등 마인드, 중등 방식 이거 다 차단해야 새롭게 좀 고등학교의 이제 수학 성적을 좀 히스토리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의 수학 공백이라는 건 그냥 안 하는 게 아니라요. 한번 성적이 떨어진 그 시험을 만들어내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되게 자신감을 떨어뜨리거든요. 시험 성적이 한번 떨어지고 나면 그 떨어진 성적에 대한 기억이 회복이 좀 어렵습니다. 그것이 공백이에요. 수학 공부를 안 하는 친구들은 없어요. 고등학생이 돼서. 그래서 그 공백을 꼭 피하게끔 만들어 주셔라. 저는 일단 제 안에 있는 친구들한테는 절대 그 공백은 있을 일이 없겠지만 꼭 이제 아이들이 고민하는 것이 중등 개념에 대한 그 고민이라고 하면 고등학교 수학 공백은 없어야 한다. 그럼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시험 한번 보고 나면요, 어머님들께서 이제 중등 수학과 고등 수학이 다르다는 걸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친구가,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중학교 때 좀 웬만큼 그래도 시험 대비하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좀 점수가 나왔었다. 좀 나왔었기 때문에 고등학교도 그냥 웬만큼 하면 나올 줄 알았다. 기본은 할 줄 알았는데 왜 안 나오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이제 완전히 환경이 다르고 다른 문제다. 고등학교는 그냥 다른 문제다. 똑같은 문제가 아니라서 이것은 중학교 때 나왔던 점수를 그대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다. 고등학교는 절대 그 한순간만 열심히 한다고 시험 성적이 나오지 않는 고1 때부터 차근차근 내신을 쌓아가줘야 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 차근차근 쌓아 나갈 때에 구멍이 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많아요.
이 시작부터 방향을 잘못 설정해서 어쨌든 흥미도 떨어지고 성적도 떨어지게 만들 수 있는 딱 고1 1학년 시작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이제 약간 중학교 때 성적이 100점이 아닌 애들, 100점인 친구들이 중학교엔 되게 많거든요. 비슷한 점수를 받은 친구들이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그럼 진짜 중학교 때 잘했던 친구들, 거의 뭐 시험 보면 98, 100이야. 이런 친구들이 왜 고등학교 가서 성적이 흔들리는가 하면은 지금도 윈터스쿨에서 정말 9 to 10으로 정말 자습량을 늘리고 있거든요, 친구들이. 근데 공부량만 늘려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고등학교 공부도 양치기가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수학 공부량을 늘렸다라고 싶으면 공부 방식을 좀 바꿔줘야 학년이 올라가면 양이 더 느는데 그럼 지칩니다. 늘어날 때 나도 양을 늘려야만 된다고 그걸 정비례 관계로 늘리게 되면 그럼 제가 지쳐요. 그러면 제 풀에 지치게 되면 이게 다른 방법을 찾기에는 2학년, 3학년 때는 늦죠. 그래서 수학 방식을, 공부 방식을 좀 바꿔줘야 되는데, 그래서 개념을 하나 이해하고 나면 그거를 양치기로 외워서 푼다거나 그냥 문제를 들이다 풀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럼 풀리긴 하겠죠. 그럼 이제 후에 고생을 하기 때문에 이제 출제된 의도가 무엇인지, 뭐 이 문제가 어떻게 해서 어떤 개념이 적용돼서 풀리는지 요것에 좀 초점을 맞춰서 공부하는 친구들과는 정말 격차가 많이 벌어집니다. 격차. 그래서 수업 분위기도 그래요. 물어봐요, 많이. 수업 중에 뭐 이 개념을 이용해서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를 친구들한테 좀 많이 질문을 좀 유도하고 대답을 좀 받아내고 있어요. 그냥 외워서 풀기만 하는 친구들은 잘 이제 보지를 못하는, 이제 견디지를 못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많이 물어보고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그래서 개념을 잘 알고 있는지를 자꾸 개념 부분을 확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상위권 친구들도 흔들리지 않고 고등학교 와서도 자기 수학 공부 방식 터득할 수 있다. 터득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하면 제가 이제 배정일 날 바로 이제 어머님들과 이제 학생들한테 자기 배정된 학교에 대한 기출 문제를 좀 뿌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 카톡으로 좀 문자로 날려드렸는데, 이제 여긴 창문여고니까 창문여고 학생들이 다 얘를 받아봤거든요. 얘를 받아봤을 때 이제 이거를 저는 기대를 안 했는데 풀어서, 선생님 이게 이렇게 해서 제가 이 마지막 문제를 틀렸는데 우리가 이걸 배운 게 맞는지 확인하는 친구들도 있고, 창문여고 아니고서는 이게 답이 체크가 안 되어 있거든요. 답이 체크가 안 되어 있을 때 정답이 맞는지 채점해달라고 있는 친구들도 아주 소수지만 있었어요. 저는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당일날 예비소집일날 이거를 입학원서를 내면서 학교에 갔는데도 줄을 서면서 이거를 풀고 있다? 내가 이걸 보내준 보람이 있구나. 그래서 제 마음은 뭐냐면, 이제 수학에 대한 고민이 되게 커요. 왜냐면 어려운 과목이니까. 근데 항상 제가 고민하는 건 친구들이 고민하기 전에 조금 뭔가를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이 진짜 진심이고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일단 얘를 보낸 것도 아이들이 많이 궁금해해요. 우리 학교 시험이 어떤지. 그럼 어떻다고 말하면 잘 모르거든요. 그러면 이제 방학 동안에 한 달을 공부했으니까 한번 너네가 봐봐라. 그래서 미리 좀 차단을 해봤습니다. 걱정하는 부분들을 한번 봐봐라. 그래서 앞으로도 아이들이 먼저 이제 궁금해하고 걱정하기보다는 그 전에 제가 좀 걱정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먼저 손을 써보는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하는 그런 강사가 될 수 있도록 제 수업을 들어야 되는 이유기도 하고, 현재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 친구들도 그렇고 과거에 제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이기도 하고, 많이 해결이 된 상태에서 그냥 저한테 맡겨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맡겨주는 이유가 또 무엇이냐, 이제 수업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제 복습이 꼭 선행이 돼야 숙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념을 좀 강조를 하고 있어요. 왜냐, 숙제량이 개수가 많지 않고 뭐 인근의 뭐 학원에서는 뭐 100문제를 푸네, 그렇지만 그 100문제는 양측이고 결국 개념이 끝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념 필기를 된 것을 나눠주지 않고 저희는 다 손으로 직접 필기를 합니다. 필기를 하고 개념을 전부 다 공부를 해오고, 그 다음에 수업 중에 푼 문제도 다 스스로 답까지 내야만 그게 혼자 풀 수 있고 점수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꼭 혼자 풀 수 있을 때까지 다시 풀어보게끔 복습란이 학기 중에 있던 교재들도 앞으로 받아볼 교재들에도 복습란이 꼭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습이 되고 나서 숙제를 해야만
정답률이 올라간다라는 걸 이제 좀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그래서 숙제를 다 틀려오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복습을 안 한 상태로 그냥 숙제만 휘리릭 해온 거예요. 그러면 다시 복습부터 차근차근 개념을 알 수 있도록 다시 숙제를 좀 시키는 편입니다. 자, 이렇게 복습이 되고 나면 테스트도 보는데, 지금은 방학 중이니까 무한 클리닉이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습을 하면서 계속 모르는 거 물어봅니다. 그리고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금은 좀 무제한으로 클리닉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학기 중에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1회는 꼭 필수고, 이제 문제가 있다거나, 문제라고 하면 뭐 숙제가 좀 덜 돼 있다거나, 덜 돼 있는 문제 말고도 혼자 숙제가 하기 어려워, 이런 친구들은 그냥 스스로 와서 숙제를 여기서 하고 가는 시간으로 이 클리닉 시간을 사용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테스트를 보고 나면 부족한 문항들이 있는데, 그 부족한 문항들에 대한 유사 문항들을 또 준비를 제가 해놓으면 그것을 풀고 가기도 하고, 그리고 테스트를 통과한 친구들도 무조건 부족한 게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마다 클리닉 시간에 해야 되는 또 자료들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클리닉 시간에 이렇게 클리닉을 하고 가면 요 피드백은 꼭 갑니다. 그래서 출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숙제는 얼만큼 되어 있는지, 테스트는 어떻게 받는지, 이건 지금도 나가고 있고, 이게 어머님들께만 나가는 게 아니라 학생들한테도 어머님께 보내드리는 요 피드백들, 리포트를 똑같이 보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이 본인이 뭐가 안 됐는지, 다음 주에는 뭘 이걸 좀 해결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리포트도 전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가장 친구들이 좀 차이가 벌어지는 때가 시험 직전이에요. 시험 직전 한 2주, 열흘 전까지 가면 같은 반이라고 수준이 같다고 모아놨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성실하게 따라왔는지에 따라서 수준이 다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막바지로 갈수록은 자기 손에 들려있는 자료가 다 달라져요. 그래서 뭐 방법을 불문하고 뭐 영상을 찍어서라든지 아니면 손풀이를 제공한다든지 이제 본인한테 조금 수준을 올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문제를 좀 맛볼 수 있도록 풀이를 좀 제공을 합니다. 문제도 좀 제공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학교에서 창문여고는 부교재가 없잖아요. 근데 부교재가 있는 학교들이 많아요. 그래서 부교재가 있는 학교들은 학교마다 이제 어쨌든 이제 부교재라고 하면 어렵거든요. 한 번 봐선 이해가 안 되는 문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손풀이랑 뭐 영상을 학교별로 좀 찍어서 계속해서 볼 수 있도록 올려주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각자 이제 시험 직전에는 좀 효율적으로 시간을 좀 쓸 수 있게끔 좀 다양하게 난이도도 좀 분반해서 이제 자료가 제공되고 있고,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면 이제 오답 노트를 좀 강조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오답 노트를 쓰기를 굉장히 싫어해요. 귀찮거든요. 그래서 주간지로 오답 노트가 배부가 됩니다. 학기 중에는 이제 일주일에 틀렸던 부분들을 내가 주중에 뭘 틀렸는지 클리닉 시간 동안 책을 걷어서 일단 틀린 문제를 다 뽑아줍니다. 왜냐면 제가 자체 제작 교재를 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사용하는 문제들은 다 오답 노트화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오답 노트로 다 만들어서 배부가 되면 이거는 일주일 동안 틀렸던 문제니까 다음 주까지 계속 다시 오답 노트로 완성해 와라 라는 주간지로 뿌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 똑같은 문제만 맞추고 똑같은 문제만 풀면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틀렸던 문제를 맞춤으로 인해서 점수가 어쨌든 1점이라도 더 쌓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답 노트를, 새로운 문제는 절대 이제 손에 들려 보내지 않고 오답 노트를 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답 노트 배부되고 있고, 당연히 복습 영상 제공되고 있고, 자율학습은 학기 중에도 이루어집니다. 대부분 친구들이 학교 끝나고 바로 그냥 학원에 옵니다. 중간 시간이 좀 애매하거든요. 학원에 바로 와서 숙제나 뭐 다른 과목 하다가 질문이 있으면 또 방학 때처럼 하기도 하고, 그래서 방학 때 좀 자습하는 습관을 잘 들여놓은 친구들이 학기 중에도 시간을 좀 잘 활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기 중에도 계속 자율학습을 활용할 수 있고, 상담을 요청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상담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왜냐면 친구들이 뭐 소소한 고민들이 많아요. 수학이 아니어도. 그래서 뭐 상담해 주시면 안 되나요? 하면 대환영이고, 뭐 상담이 뭐 두려운 친구들도 있을 거고, 상담이 뭐 수다를 떨러 오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상담이 두려우면 뭔가 많이 부족하니까 제가 더 많이 도와줘야겠죠. 근데 이제 상담을 선생님과의 이 커뮤니케이션으로 많이 활용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 상담도 많이 요청해 주시면, 어머님들께서 요청해 주시는 상담도 환영입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많이 소스를 주시면 제가 또 친구들이랑 같이 공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과의 상담도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 항상 물어봐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지금 아이들이 나이트템으로 공부를 하고 가면 이제 집에 갔는데 억울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나 이제까지 공부하고 왔는데 집에 갔는데 내가 공부해온 것을 엄마가 믿지 않는다. 10시까지 공부하고 갔는데 더 하라고 한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정말 몇몇 친구들 빼고는 생각보다 열심히 해요. 친구들. 이게 적어도 저희 반 안에 있는 친구들은 아까 분위기가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저도 좀 깜짝 놀라고 있었거든요. 근데 1월에는 그렇게 정말 생각보다 제 기대 이상으로 열심히 했는데 이게 좀 풀어질 수 있는 시기가 있기는 해요. 그게 이제 개학 직전 2월 중순이 넘어가면 이 학생들이 또 1월에 열심히 하던 그 이제 초심과는 다르게 좀 흩어지긴 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열심히 해서 저도 학생들과 좀 화이팅 하면서 기대를 좀 하고 있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어머님께서도 좀 막연한 불안보다는 좀 확신을 가지고 준비된 마음으로 같이 좀 저와 같이 출발을 해주셨으면 아이들에게도 조금 더 응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열심히 하고 있으니 응원을 부탁드리고자 하는 말씀으로 이제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 궁금한 부분. 조교제가 아까 그 설명에는 플러스돼 있다고 그랬는데 아까 그 말씀 공통수학 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선행을 예전에 하시던 거를 하는 거는 공- 진도가 안 맞는 거예요? 공통수학 2는 무조건 그 수학은 학기 중에 이제 2학기에 들어가면 공통수학 2를 현행이잖아요. 그 현행 진도를 무조건 그 전 방학에는 필수로 정말 최상위 친구들이라도 무조건 필수로 공수 2를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선행 한 과목을 하죠. 근데 여름방학은 짧아서 한 과목을 전체 다 끝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반 중에서 공수 2를 하는 반이 대수를 한다. 그러면 대수 전부 다 진도를 못 나갑니다. 대수 전부를 나가려면 한 달 반에서 두 달이 필요해요. 그래서 대수에 좀 중요한 단원들만 좀 집중적으로 좀 친구들한테 좀 집중적으로 뽑아내서 만든 또 교재를 사용해서 여름방학은 좀 압축적으로 선행을 좀 나갈 수 있도록 두 과목을 병행은 하되 선행에 맞춰서 하지 않고 현행에 맞춰서 한다. 겨울방학 때도 거의 하는 거예요. 그쵸. 겨울방학 때 하지 않으면 학교를 다니는 1, 2, 3학년 내에는 이제 선행이라는 것이 불가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겨울방학에 들을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들어놓는 게 좋고 그래서 지금 예비고일 친구들이 대부분 다 많이 최대한 들을 수 있는 정도로는 확실하게 진도를 좀 빼놓는 것을 집중적으로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다음 학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공수원이잖아요. 그래서 공수원을 안 하는 친구들은 아무도 없다. 공수원 기반 깔아놓고 선행은 한 과목만. 미적분을 하더라도 무조건 공수원 플러스 미적분. 대수를 하더라도 공수원 대수. 선행을 두 과목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원래 선생님이 예비고일에 하던 거에서 계속 플러스돼서 나가요. 네, 맞아요. 거기 있는 친구들에 맞춰. 네, 맞아요. 그래서 진도가 안 맞을 일은 없을 거예요. 왜냐면 다들 이제 여름방학에는 다음 학기를 준비하고자 모여든 친구들이기 때문에 진도가 맞지는 않을 걱정은 없습니다. 네. 또 있을까요? 괜찮을까요? 최대 몇 명이에요? 한 반에요. 최대 인원이 제한되어 있지 않은데 지금 현재 반에서 최대 인원은 12명이 있는 반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늘어나면 또 이제 수준이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나중 되면 분반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이제 너무 늘어날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지금 강의실이 이게 제일 큰 강의실이거든요. 요 신반에서는 공간은 또 더 큰 강의실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뭐 20명 안팎